옛날 옛적 경북 영천이라는 마을에는 달과 별이 인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넓은 평야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하늘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아름다운 별들의 춤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밤하늘의 주인공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별을 영천의 별이라 불렀습니다. 영천의 하늘에는 매달 보름이 되면 아주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 달은 신비로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달을 영천의 달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영천의 달과 별은 오랜 시간 서로 사랑해온 연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달은 매일 밤 일정한 궤도를 따라 떠올라야 했고, 별은 일찍 저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영천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목파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방법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달과 별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몇 명은 이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 함께 숲속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비밀 장소를 찾아내어 그 안에 적힌 주문을 외웠습니다. 밤이 되고 젊은이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빛의 소용돌이가 생겨났고 영천의 달과 별이 서서히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목소리를 함께 터뜨렸고, 그날 밤 달과 별은 마침내 하늘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날 밤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천의 달과 별은 이제 매달마다 한 번 다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의 날로 기억되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사랑의 마법을 믿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영천의 자랑스러운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장성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기이한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어 밤이면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한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달의 숲이라 불렀고, 그 안에는 오랜 전설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달의 숲 깊은 곳에는 달빛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숲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달빛의 여왕은 매년 가장 밝은 만월의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어 그녀를 찾아 온 자에게 3가지 시련을 주었고, 이것을 통과한 자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장성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않고 사냥감도 사라져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중 하나인 지호는 이 전설을 듣고 달의 숲에서 여왕을 만나 마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지호는 어릴 적부터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지호는 길을 떠나기 전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몇 가지 충고를 받았습니다. 달의 숲 안에서는 눈과 귀를 거짓에 속이지 말거라. 숲은 지시를 보는 자에게만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작은 은빛 나뭇가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숲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호는 달이 떠오르는 이른 저녁 달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점차 깊어질수록 더 어두워졌고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숲의 으슥한 곳에서 그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라 인간이여, 이곳은 너의 발붙일 곳이 아니다. 하지만 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눈과 귀를 믿지 않고 마음속에 나침반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거대한 거미줄에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모두 막혀 있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지호는 은빛 나뭇가지를 꺼내어 그녀의 길을 비춰보았고 마침내 감각에 의존하여 진실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미로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환상 속의 갈림길에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가장 애틋한 장면을 보여주며 그곳에 머물도록 유혹했습니다. 지호는 꽉 당기는 마음을 어렵게 부리치고 그곳이 현실이 아님을 이성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다 결심하며 길을 서둘렀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그의 과거, 실패, 두려움이 의인화되어 그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이 이상과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자체로 자신을 받아들이며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시련을 모두 끝낸 지호는 달빛에 여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은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명받아 장성 지역에 비를 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호는 여왕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숲을 떠났습니다. 지호가 마을에 돌아온 후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의 숲과 지호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가장 밝은 만월의 밤이 되면 숲의 여왕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장성, 사람들 사이에서 길이 남아 앞으로도 많은 이에게 숲의 지혜와 용기를 닿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포항에는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어부들은 포기하지 않는 성격과 용맹함으로 유명했다. 매년 여름이면 마을 앞바다에 나타나는 큰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활했다. 이 마을에는 유난히 바다를 사랑하는 젊은 어부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민수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끝없는 바다 소기야기를 탐험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몽환적인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전설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용왕이 남긴 반지였다. 반지는 전설에 따르면 바다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전해졌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깊은 수면 속으로 요정은 그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 민수는 같은 마을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지훈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지훈은 과학과 지식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바다의 생태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은 함께 해양 지도를 연구하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전설 속의 다른 단서가 없는지 물으며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를 마친 두 친구는 이른 새벽 보름달이 푸른 바다를 은은하게 비추는 날 드디어 출항한다. 두려울 것이 없는 민수와 지식이 풍부한 지훈은 바다의 신비로운 존재들과 조심스럽게 조우하며 모험을 이어갔다. 그들은 거대한 고래의 안내를 받아 숨겨진 해양 동굴로 들어서게 된다. 그 동굴의 중심에는 세상의 빛과 에너지를 반사하는 크고 화려한 수정들이 빛나고 있었다. 동굴 속 깊숙이 들여다보여 보물 상자에 다가갔을 때 두 친구는 민첩한 산호 정령들에 의해 잠시 길을 막게 된다. 그러나 지훈의 과학 지식과 민수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이들을 진정시켰고 결국 산호 정령들은 두 친구를 반지까지 안내해 주었다. 마침내 민수는 용왕의 반지를 발견하게 된다. 반지를 손에 넣은 순간 민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순식간에 바다의 모든 소리와 모든 생명이 자신의 내면으로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바다와 하나가 되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세상의 비밀스러운 울림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지훈과 민수는 마을로 안전히 돌아와 용왕의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리하여 해마다 포항에서는 그 꿈과 용기에 대해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바다를 사랑하고 그 신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던 한국의 남부지역에 광양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광양은 하늘을 수놓는 별의 빛과 밤이 면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의 마을과도 같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높은 산 정상에는 별의 언덕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언덕에 올라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수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항상 별의 언덕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아의 아버지는 별의 언덕에 올라가고자 했으나 길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양의 밤은 평온했고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갔습니다. 별의 언덕에 도달하자 수아는 하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별들은 정말로 머리 위에 가득 차 있었고 미지의 세계가 그녀의 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항상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 순간 별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그 길고 빛나는 꼬리를 따라 눈을 돌렸고 그것이 언덕 아래의 마을 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별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곳에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계속 빛나던 별들처럼 수아는 마음속에서 늘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별의 언덕이 아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광양의 마을은 사랑과 행복으로 항상 밝았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하였고 그들은 수아의 별의 언덕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광양의 전설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마을은 늘 별빛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